건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 포진되는 디아스포라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그들을 네트워크화시켜서 가운데 있는 코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모든 것의 허브 역할을 하거나 모든 것이 교차되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면서 서로 조정해 주는 것이죠. 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역시 해외 동포의 한 일원이라 볼 수가 있죠. 저는 역사학자이고요. 주로 고구려에서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워낙 많이 다녔고 특히 유라시아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제가 많이 답사하고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3년도 못 됐네요. 그때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 있는 국립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역사와 고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체험하는 바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속의 한민족 그리고 한민족 역할론이죠.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 동포와 고려인들의 위상과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비교적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문이 늘어서 시집도 18권을 냈고 대부분은 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물론 유라시아 연관된 시들도 여러 권 있죠. 올해는 특별한 해이죠. 우리 고려인들이 연해제에 정착한 것이 바로 1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해외 한민족들 또는 동포들의 존재는 굉장히 커졌고요. 급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 7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민족 동포들은 과거처럼 박해, 망명 또는 개척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먼 과거처럼 그런 슬픈, 불행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조국과 함께 미래 역사의 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정의라든가 성격, 더군다나 역할이 변해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근대화는 또 다른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또는 동포들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다음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언까지 겸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다니면서 뭔가 느낌 이상한 것을 받았거든요. 한국을 이제 많이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한국이 성장했고 전 세계 어디서나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들은 다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요. 제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 역할도 달라져야겠죠. 과거처럼 도움을 받는 존재,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잘 살고 그다음에 성공의 이런 방법론도 남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뭔가 가치 있는 삶과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민족의 세계사적 역할, 문명사적인 역할을 늘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런 자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더더욱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디아스포라 또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제외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가 설정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을 기대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저렇게 될 의무가 어디에? 바로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정부 위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만든 유라시아 지도입니다. 이렇게 유라시아는 동쪽과 서쪽이 아주 일찍부터 연결이 됐는데요. 기호를 따지게 되면은 최소도 5만 년 전에는 서로가 막힘없이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중동부 지방을 출항했던 호모 에렉투스가 이미 중국 지역 또는 북한 지역까지 옵니다. 빠르고는 100만 년 전이 되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5만 년 전으로 해서는 호모 사피엔스들이 서로가 교류가 활발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시대는 얼마나 교류가 활발했겠습니까?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 역사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서쪽에서 동쪽까지 많은 사람과 문화와 물건들이 왔고 반대로 동쪽서도 서쪽으로 많은 사람들과 문화와 물건들이 갔던 겁니다. 이렇게 상호 교환되고 돌아가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조선 500년 동안 우리는 모든 세계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잘 이런 인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죠. 지구화 시대죠.
800만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죠. 그런데 사고를 조선시대적 사고, 한반도적인 사고 이러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로아시아에 연결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 활동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를 갖고 훈련을 받아야지 추후에 전개되는 세계사적 현실에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민족 역할론을 말씀드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한민족도 뭔가 인류 역사에서 문명사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인류가 발전하는데 또는 한민족이 더욱 발전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의 가치 효용성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생각들이 달라졌냐면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한민족 공동체론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한민족 공동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국가는 대한민국 또는 북한 정부 하나 이러지만은 한민족 공동체 그러면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한 집단 또는 민족의 정체성 이건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탈영토화되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한편에서는 집단의 정체성은 강화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죠. 이들은 우리 한민족 또는 한반도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죠. 한편은 정보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죠. 예전에는 정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즈벡에 살면서도 이번에 같이 오지 못한 아내라든가 그다음에 식구들과 교류를 하고요. 국내 사건에 관해서 제가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북한이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한민족 공동체에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제가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이버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 관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세계에서 그들의 경제적 영역도 넓히고 문화적 영역도 넓히고 그러면서 한민족 네트워크 일환으로서 전국 정부와 또는 사람들과 연관을 맺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번성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민족 전체의 번영이지만 그와 함께 그 속에 적혀 있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우리 가능한 한 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 인류에 보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에 천병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저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현재로선 거의 8천만이 가까워진다고 그러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제 동포들의 숫자는 공식적으로는 2021년에 190개국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732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총인구의 남한 총인구의 15%에 해당을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들이 가진 발언권, 능력 이건 대단한 것인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잠시이지만 해외 동포의 일원으로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직화시키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조직들이 생겼어요. 한상대회, 중국의 화상과 비슷한 것이죠. 또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 대회, 한민족 문화 공동체, 그 밖에도 많은 명칭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직능별로도 있습니다. 언론인 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이 각 지역별은 물론이거든요. 직능별로도 모여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 사회도 음으로 양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다면 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포들이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에는 제 동포청이 설치가 됐는데요. 저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네트워크화시키는 일이 중요한데요. 저는 제 동포청에 어떤 지원도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 일원들에게도 몇 가지 당부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리고 지혜도 얻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인식, 여기다 한계를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라든가 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일단 가운데로 둬요. 그리고 제 동포들은 밖에다 놔두는 정책으로 있는 겁니다. 주체는 우리고 동포들은 객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준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본국인들과 상대적으로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의 관계는 똑같이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지 이렇게 약간의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과거 시대 때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어둡고 박해를 연상시키고 유태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디아스포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진출과 개척의 의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본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디아스포라, 즉 한민족 공동체 또는 한민족 동포들의 위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목적에 맞게라든가 아니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리고 국권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가난했을 때 이런 것들, 정치적 억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중국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 뒤를이어서 소련에서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빚을 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송구하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제 용어에 따르면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남이 아니라 다 나의 일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도덕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동포들을 포용의 대상으로 그리고 대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시켜야 돼요. 적어도 디아스포라, 한민족 공동체, 그랬을 경우에 제외한민족 공동체 그러면 주역은 그들이지 우리나 우리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도한 간섭을 하거나 이러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감지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본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 포진되는 디아스포라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그들을 네트워크화시켜서 가운데 있는 코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모든 것의 허브 역할을 하거나 모든 것이 교체되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면서 서로 조정해 주는 것이죠. 역할을 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본국 정부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또는 그들을 시해 대상으로 보고 심지어는 군림하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